안녕하세요. 5박4일 문화예술 교육 이야기 26회입니다. 제가 지난 22회에서 김영삼 정부 때의 문화관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김영삼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예비하면서 그것이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시대에 대응함에 있어서 문화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같은 이야기들을 문화비전 2000,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라는 문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문화비전 2000,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라는 문헌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숙고된 용어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말인지 이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흥미롭게 뜨이는 사실들은요,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냐 하면 그것이 고부가 가치 상품과 문화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인문예술적 조예와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문화교육, 문화예술 교육이 청소년 교육에서 예술과 인문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주장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당시의 이러한 전제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에서 아주 다양한 인문교육적 형태, 인문학 교육의 형태들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포섭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계도 없이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경향이 있죠.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예술적인 활동들, 예술을 가르치는 것, 예술 교육의 이야기들을 마구 끌어들여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술의 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차라리 인문학적인 보다 넓은 영역에 있는 것들도 마구 들어오게 됩니다. 애초에 정부 측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으로서의 예술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 두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과 인문학을 강화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요. 급변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내고 문제의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며 공동 작업을 하는 능력을 인문학적 사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연극이나 음악 또는 미술 등을 통한 언어적, 비언어적 자기 표현력을 높임으로써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저는 연극이나 음악 또는 미술 등 구체적으로 장르적 예술들의 명칭이 언급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문화연대 측의 문화교육 개념에 의하면 이렇게 개별 장르들이 뚜렷하게 언급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예술 형태들은 각각의 정규학과 하여튼 그 각각의 다른 과목들 내로 모두 녹아 들어가거나 통합이 되어서 딱히 어떤 특정 제목을 가진 학과라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현상들을 다루는 보다 더 넓어진 범주의 과목으로 그러한 과목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입장은 그만큼 좀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진보의 정도가 상당히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에는 문화교육이나 또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잠깐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리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롭게 보고 간과하지 않으려고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문헌 안에 문화비전 2000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안의 내용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 하면 연극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간과하지 않고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지금 연극 과목은 학교의 교육 과정의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연극 과목이 독립된 정규 교과 과정으로 정규 교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문화연대와 전교조 측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과목들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통합되어져서 들어가면 될 것을 왜 굳이 독립된 교과로 만드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문화연대의 이러한 입장은 자기네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보다 넓히고자 하는 예술대학의 교수들, 연극과의 교수들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이 당시의 이런 문제가 지금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어딘가 개운치 않은 문제점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교육의 트렌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점점 더 강해질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연극이 하나의 독립교과로 개설되어 있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은 독립교과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것의 요소가 다른 과목들로 녹아들어져서 통합되어져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애매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교육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주장될수록 이러한 식의 문제가 점점 더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문화비전 2000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이 문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요.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예술과 인문학의 특별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 교육은 고급 문화에만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 만화, 노래, 영상 등 비언어적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포괄한다. 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고 고급 문화에만 집착하지 않으면서 비언어적 매체들까지 포함하는 모습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양상과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2005년에 문화예술 교육이 정책적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기 전에 이러한 식의 움직임, 이러한 식의 전제의 형성, 이러한 식의 예비적 움직임 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다음 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